나는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그들을 처음으로 죽이고 싶었다. 그날 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장례식장. 검은 우산 아래 서 있는 형과 누나, 그리고 어머니의 얼굴을 보자마자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그들은 울고 있었다. 진심으로 울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눈물은 아버지를 위한 게 아니었다. 재산을 위한 거였다. 나는 멀리 서 있었다. 가족 사진에도 들어가지 않았다. 20년 만에 처음 보는 얼굴들. 그들은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아니, 알아보고도 모르는 척했다. 저 사람 누구예요? 누나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웃었다. 속으로 웃었다. 이제 시작이다. 나는 김민준이다. 이 가족의 장남이지만 그들은 나를 지워버렸다. 내가 10살 때 아버지는 재혼했다. 그 여자와 함께 새 가족을 만들었다. 나는 방해가 되었다. 어머니가 죽은 후 아버지는 나를 할머니 댁에 보냈다. 잠깐만 지라고 했다. 그 잠깐이 영원히 되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나는 고아원으로, 그 후로는 혼자 살았다. 장학금 받고 아르바이트하며 대학을 나왔다. 이제 35, 작은 IT 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한다. 평범한 삶, 조용한 삶.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죽었다. 암이었다. 마지막까지 나를 찾지 않았다. 유언장에도 내 이름은 없었다. 모든 재산 강남 아파트, 판교 빌딩, 수백억이 형제자매와 새 어머니에게 돌아갔다. 장례식장에서 나는 변호사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김민준 씨. 부친님 유언집행 관련입니다. 나는 가지 않았다. 필요 없었다. 이미 알았다. 나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그들이 나를 잊었다면 나도 그들을 잊을 수 있었다. 그런데 왜 이제야 내 존재를 떠올리는 거지? 변호사가 다시 전화했다. 가족분들이 찾으십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와서요. 웃음이 나왔다. DNA. 이제 와서. 내 인생은 그날부터 뒤틀렸다. 형, 김민호. 32살, 아버지의 회사 후계자. 잘생기고, 야심 많고, 잔인하다. 누나, 김민서. 30. 결혼해서 잘 사는 척하지만 남편 사업이 부도 직전이다. 그리고 계모, 박지영. 아버지를 죽인 여자라고 나는 믿는다. 그녀가 암 치료를 막았다고, 돈을 아꼈다고. 그들은 나를 찾았다. 왜? 재산 분배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숨겨진 채무. 그리고 내 존재가 그걸 해결할 열쇠였다. 나는 처음에는 무시했다. 전화를 차단했다. 그런데 그들이 내 집으로 왔다. 송파의 작은 원룸. 그들은 고급 차를 타고 왔다. 형이 먼저 말했다. 민준아, 오랜만이야. 가족이잖아. 가족. 그 단어가 메스처럼 가슴을 베었다. 나는 문을 닫으려 했다. 그런데 누나가 울면서 말했다. 오빠, 제발. 아빠가 마지막에 내 이름을 불렀대. 거짓말. 나는 알았다. 하지만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흔들렸다. 정말일까? 마지막에 나를? 아니, 속지 마, 이건 함정이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어린 시절 기억이 밀려왔다. 아버지가 나를 차에 태워 할머니 댁에 데려다 줄 때 민준아, 착하게 살아라. 아빠는 바빠, 그게 마지막 말이었다. 나는 울었다. 처음으로 울었다. 25년 만에. 하지만 눈물은 곧 증오로 변했다.
그들이 행복하게 사는 동안 나는 혼자였다. 그들이 나를 버린 데가 이제 내가 그들을 버릴 차례다. 아니, 버리는 게 아니다. 파괴하는 거다. 나는 컴퓨터를 켰다. 내 직업은 해킹 관련 보안. 합법적으로. 하지만 나는 더 깊이 알았다. 다크웹, 추적 불가능한 방법. 먼저 형의 회사부터 시작했다. 작은 누출. 주식 조작 의혹. 언론의 제보. 그리고 누나의 남편 사업. 채무 기록 공개. 계모의 비밀 계좌. 천천히. 고통스럽게. 그들이 다시 찾아올 때 나는 웃으며 맞이할 거다. 형, 누나, 어머니. 이제 시작이야. 내 아내 목소리가 속삭였다. 이게 정의인가? 아니면 그냥 복수인가? 상관없다. 그들이 나를 죽였으니까. 이제 내가 그들을 죽일 차례. 그들이 다시 왔다. 이번에는 더 절박하게. 형 민호가 내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고급 정장 차림, 하지만 눈빛이 흔들렸다. 민준아, 얘기 좀 하자. 나는 무시하고 지나치려 했다. 그런데 그가 팔을 잡았다. 제발. 회사 주식이 폭락했어? 누가 정보를 유출한 것 같아. 나는 속으로 웃었다. 나였다. 내가 한 거다. 나랑 무슨 상관, 나는 차갑게 말했다. 너잖아. 그 기술 있잖아. 놀라울 정도로 빨리 알아챘다. 민호는 항상 똑똑했다. 아버지를 닮아서.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갔다. 그는 커피를 사주며 애원했다. 돈 줄게. 얼마든지. 그냥 멈춰줘. 돈. 이제 돈 얘기인가? 나는 천천히 말했다. 형, 기억나. 내가 11살 때 너는 새 엄마 품에서 장난감 잔뜩 받고 놀았지? 나는 할머니 댁에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아빠 결정이었어. 아빠. 그 사람 놔버렸어. 너희도 놔버렸어. 대화는 점점 격앙되었다. 민호가 소리쳤다. 너 미쳤어. 가족인데. 가족. 또 그 단어. 나는 일어났다. 가족이면 왜 이제야 찾아? 재산 때문에? 민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채무가 수백억이야. 은행이 압류할 거야. 내 이름으로 된 숨겨진 자산이 있어? 아빠가 내 명의로 숨겼대. 충격이었다. 정말. 아니, 함정일 수도 있다. 집에 돌아와서 확인했다. 정말이었다.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땅을 사놓았다. 세금 회피용. 이제 그게 드러나면 나는 공동 책임. 그들이 나를 끌어들이려는 이유였다. 증오가 더 커졌다. 죽은 아버지조차 나를 이용했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민호의 이메일 해킹. 그의 비밀 거래? 마약. 아니, 주식 내부자 거래? 증거를 모았다. 누나는 전화로 울었다. 오빠, 제발. 내 남편이 자살하려 해. 자살. 좋다. 그 고통을 느껴봐라. 하지만 내 안에 또 다른 목소리. 멈춰. 이건 너무 멀리 갔어. 아니, 아직 멀지 않아. 계모 박지영이 직접 왔다. 그녀는 아름다웠다. 여전히. 민준 씨, 얘기 좀 해요. 그녀는 내 아파트로 들어왔다. 차를 타고. 당신이 아버지를 죽였어. 나는 직설적으로 말했다.
그녀가 웃었다. 암이었어요. 자연사. 치료비 아꼈잖아. 해외 치료 막았잖아.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그건 회사 때문이었어요. 거짓말. 그녀가 말했다. 민준 씨, 당신 아버지가 마지막에 당신을 찾았어요. 미안하다고. 심장이 아팠다. 정말. 증거 있어? 그녀가 녹음기를 내밀었다. 아버지의 목소리. 약한, 민준아. 미안하다. 용서해다. 눈물이 났다. 왜 이제야? 그런데 녹음이 끝나자 그녀가 말했다. 이제 도와줘. 4명의 자산으로 채무 갚자. 그러면 다 내 거야. 함정이다. 분명. 나는 녹음을 복사했다. 그리고 그녀를 쫓아냈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꿨다. 어린 내가 아버지를 기다리는 꿈, 비 오는 날, 할머니 댁앞. 깨어나서 울었다. 복수는 계속됐다. 언론의 제보. 민호 회사 스캔들 터졌다. 민호가 다시 왔다. 이번에는 취해 있었다. 너 때문에 다 망했어. 그가 주먹을 휘둘렀다. 나는 피했다. 그리고 반격했다. 피가 났다. 그의 코에서. 이제 알겠어. 내가 느꼈던 고통. 민호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순간 내 안이 흔들렸다. 정말 미안한 걸까? 아니, 늦었다. 경찰이 왔다. 폭행 신고. 나는 체포됐다. 잠시. 풀려나와서 더 강해졌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다. 그들의 삶을 하나씩 무너뜨릴 거다. 하지만 왜 내 가슴이 이렇게 아픈 거지? 이 복수가 나를 구원할까? 아니면 파괴할까? 재판이 시작됐다. 민호의 폭행 신고가 아니라 회사 스캔들 관련. 나는 증인으로 소환됐다. 하지만 나는 가지 않았다. 대신 더 많은 증거를 뿌렸다. 누나의 남편이 정말 자살 시도했다. 병원에 입원. 누나가 미친 듯이 전화했다. 오빠, 제발 멈춰. 내가 잘못했어. 어렸을 때 너 괴롭힌 거 미안해. 어릴 때. 그녀는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그냥 무시했다. 그게 더 아팠다. 늦었어, 민서야. 그녀가 울면서 말했다. 아이 있어? 내 아들. 내 조카야. 조카.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다. 사진을 보냈다. 5살짜리 아이, 나를 닮았다. 흔들렸다. 정말.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계모의 비밀이 터졌다. 그녀의 불륜. 아버지 생전에. 언론이 미친 듯이 달라붙었다. 가족이 몰락했다. 그런데 아버지의 유언장이 새로 발견됐다. 진짜. 변호사가 왔다. 민준 씨, 이번엔 진짜예요. 아버님이 당신에게 모든 걸 남겼어요. 숨겨진 거. 믿을 수 없었다. 조건이 있었다. 가족을 용서하라는? 용서. 웃음이 나왔다. 나는 유언장을 불태웠다. 아니, 복사해서 증거로 썼다. 이제 내 차례. 나는 그들의 집으로 갔다. 강남 아파트. 그들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모두. 민호는 망가진 얼굴. 누나는 눈이 퉁퉁 부음. 계모는 창백. 왜? 민호가 물었다. 왜 이렇게까지?
나는 앉았다. 천천히 말했다.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이야. 내가 죽어가는 동안 너희는 행복했어? 누나가 속삭였다. 우리는 몰랐어. 아빠가 너 잘 산다고 했어? 거짓말. 계모가 말했다. 민준 씨, 이제 그만해요. 우리 다 망했어요. 그래서. 침묵. 나는 일어났다. 이제 끝이야. 하지만 아니었다. 더 있었다. 내가 나가려 할 때 민호가 말했다. 너도 망할 거야? 내가 한 해킹, 다 증거 있어. 충격. 그가 웃었다. 나도 준비했어. 전쟁이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불안했다. 정말 증거가 있을까? 그날 밤 경찰이 왔다. 해킹 혐의. 체포됐다. 구치소에서 나는 생각했다. 이게 끝인가? 아니. 돈으로 변호사 샀다. 내 돈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회사에서 해고됐다. 이제 나도 망했다. 증오가 자신을 향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어린 내가 원한 건 복수가 아니었다. 그냥 사랑이었다. 눈물이 났다. 구치소에서 나온 후 누나가 기다리고 있었다. 오빠, 같이 살아요. 이제 우리만 있어? 믿을 수 없었다. 함정인가? 그런데 그녀의 눈이 진심이었다. 흔들렸다. 복수는 계속될까? 아니면 멈출까? 내 안의 전쟁이 시작됐다. 누나와 함께 살기로 했다. 그녀의 집이 작은 아파트. 남편은 이혼했다. 아이는 그녀와 처음으로 가족처럼 느껴졌다. 아침에 아이가 삼촌 하며 달려왔다. 심장이 녹았다. 민호는 감옥에 갔다. 내부 거래로. 계모는 해외로 도망. 이제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아이를 통해 알았다. 아이가 아프다. 희귀병. 치료비가 수억. 누나가 울었다. 오빠, 도와줘. 돈. 이제 4명의 자산이 드러났다. 나는 도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알았다. 아버지가 왜 내 이름으로 숨겼는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세금 당국으로부터.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었다. 녹음이 진짜였다. 충격. 나는 과거를 다시 봤다. 아버지가 할머니 댁에 보낸 건 계모의 압력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나를 보러 왔다. 몰래. 할머니가 숨긴 사실. 증오가 무너졌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민호가 감옥에서 편지 보냈다. 형, 미안해. 나 때문에 다 이렇게 됐어. 형이라고 불렀다. 나는 감옥에 갔다. 민호를 봤다. 그는 울었다. 용서해줘. 나는 말했다. 이미 늦었어. 하지만 속으로는 용서했다. 집으로 돌아와 아이를 안았다. 삼촌, 아빠 어디 갔어? 아빠는 멀리 갔어?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내가 그들을 파괴한 데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새로운 삶. 누나와 아이와 가족. 진짜 가족. 하지만 밤에 여전히 꿈을 꾼다. 버려진 어린아이의 꿈. 그리고 깨어나 울른다. 이게 구원인가? 아니면 영원한 고통인가? 시간이 흘렀다. 2년. 아이의 병은 나았다.
내 돈으로. 누나는 다시 웃었다. 민호는 출소했다. 우리는 만났다. 형이 그가 말했다. 나는 안 왔다. 계모는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회사 다시 차렸다. 더 크게. 성공했다. 하지만 내 안은 여전히 빈. 왜? 복수했는데. 용서했는데. 아버지의 무덤에 갔다. 아빠, 왜 나를 버렸어? 바람만 불었다. 그날 편지를 받았다. 계모로부터. 민준아, 내 아버지는 너를 사랑했어. 내가 막았어. 미안해. 그리고 자살 소식. 그녀가 죽었다. 충격. 모든 게 그녀 때문이었다. 증오가 다시 피어났다. 하지만 이미 죽었다. 무의미했다. 나는 무너졌다. 누나가 안아줬다. 오빠, 이제 그만해. 정말 그만. 나는 아이를 봤다. 미래였다. 과거를 놓아줬다. 하지만 완전히는 아니었다. 밤에 여전히 생각한다. 만약 그때 멈췄다면? 만약 용서했다면? 후회. 복수의 대가. 내 영혼의 상처. 이제 살아간다. 조용히. 가족과.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외롭다. 잊혀진 아이로. 영원히. 10년 후. 나는 결혼했다. 아이가 생겼다. 누나는 행복하다. 민호도. 가족 모임. 웃는다. 하지만 내 눈에는 눈물이 고인다. 그 모든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 배웠다. 증오가 사람을 파괴한다. 자신을. 이제 평화. 진짜 평화. 아버지의 무덤에 꽃을 놓는다. 아빠, 용서해요. 나도 미안해. 바람이 불었다. 따뜻하게. 끝이다. 아니, 시작이다. 새로운 삶. 잊혀졌던 내가 이제 기억된다. 가족에게. 영원히. 하지만 그 상처는 내 안의 그림자. 복수의 그림자. 영원한.